2주 안에 이사 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됩니다. 이걸 집행관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얘가 이사 갔어요? 이사 안 갔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돈 그때 냈잖아요. 연합비가 얼마 나왔었냐면 그때 14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 거야. 그게 14평짜리인데 140만 원 나온 거야. 평당 10만 원 원래 그렇게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많이 나온 이유는 이제 강제 집행이 시작되면서 보시면 알아요. 강제 집행을 했는데 처음 집의 상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안 살림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부동산 경매에서의 인도 명령과 공매에서의 명도 소송을 통한 강제 집행 과정에 대해 실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동산 경매에서의 명도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명도 소송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인도 명령 신청한 거.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 하나 받은 거는 이거는 공매로 받은 거라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도 소송을 진행한 거고, 단지 내 상가였는데 이거는 경매로 받은 거여가지고 경매로 받았는데 소유자가 그걸 사용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한 거고,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소유자가 안 살고 있거나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잠수 탔어. 왜요? 아니 그 하나에만 빚졌겠냐고. 이 부동산 하나에만 빚졌으면 어떻게 해서든 상환을 하고 이렇게 했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다중 채무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도 문제, 저기도 문제, 집도 갖고 있는 상가도 문제, 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으로 해서 한 거, 이거는 경매 사건은 타경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인도명령 신청을 넣잖아요. 그러면 인도명령 사건이 이렇게 다시 나와요. 인도명령 사건은 타인이에요. 타인. 그래서 사건 번호가 다시 하나가 부여가 돼.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운영하는 이제 법인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피신청인이 누구냐면 이분이 거기 채무자, 그러니까 거기 소유자 겸 채무자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인도명령 결정문이 이렇게 생겼어. 별거 없죠. 정본입니다. 그럼 이 인도명령 결정문 가지고 이 결정문 플러스 이 결정문이 채무자한테도 가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송달 증명원 두 개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송달 증명원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송달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송달을 안 받겠지. 이게 안 받아가지고 결국은 여기 보시면 2019년 8월 14일 날 인도명령 결정문이 저는 바로 받았잖아요. 바로 받았는데 이분 채무자한테는 결정문이 이렇게 가요. 폐문부재. 폐문부재여가지고 제가 좀 요청을 했어. 지금 이분 안 사는데 좀 빨리 좀 해줘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돼요? 8월 26일 날 그때서 이제 결정을 해준 거야. 야, 그러면 여기 채무자한테 공시송달 해줄게. 그럼 공시송달이 언제 완료가 되냐? 2019년 9월 10일. 그러니까 이게 8월 26일 날 이제 공시송달 발송했는데, 그럼 공시송달은 언제 결정이 나냐? 네, 9월 10일 0시에 도달한 걸로 보겠다. 저는 그때 9월 10일 날 바로 갔더니 안 떼주더라고요. 근데 지난 학기에 받으셨던 분 있잖아. 강제 집행하고 그랬던 그분은 그 날 갔더니 바로 그 송달 증명원 떼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송달 증명원 갖고 집행관 사무실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야, 공시송달 하자. 그래서 8월 26일 날 됐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본 공시송달은 2019년 9월 10일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시송달 제도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그 피고나 이런 채무자들이 계속 소장도 안 받고 계속 회피해. 그러면 채권자나 원고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계속 안 받았다고 계속 우기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공시송달 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강제 집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얘는 제가 공매로 받은 건데 잔금을 내고 그 다음에 이분이랑 만나서 합의를 했지. 그지? 여기 보니까 본인 말로는 그냥 임차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차인인데 뭐 공매가 진행되는데 뭐 배분 요구한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보여줘라니까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 임차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한으로 살고 있는지 그게 좀 저도 지금까지 좀 의아하긴 한데, 어쨌거나 알았다. 그럼 너 이사 좀 가자. 그래서 이사 합의서를 썼어요. 이사비
100만 원 줄 테니까 나가. 그래서 언제까지 이사해? 6월 30일까지 이사해라. 그래서 이분 사인하고 주민번호 다 적고 저희 이제 이것도 회사 그 당시에는 그냥 법인으로 이제 주택 이제 낙찰받고 이래도 법인세 10%만 더 내면 됐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근데 이분이 6월 30일 날 이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명도 소송까지 간 거니까 결국은 6월 30일 날 이사를 안 갑니다. 5월 21일 날 합의서 쓰고 시간 많이 줬잖아. 다음 달까지 사정 많이 봐줬죠. 사정 많이 봐줬는데 결국은 이사를 안 가서 명도 소송을 합니다. 명도 소송 지금 보신 것처럼 법무사님한테 소장 좀 써주세요. 그래서 소장 써가지고 진행한 겁니다. 이분 상대로 한 거고요. 건물인도 청구 소송. 잔금은 2월 20일 날 냈나 봐요. 청구 취지는 이렇게 돼요. 2월 20일부터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월세가 그 당시에는 한 4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일단은 많이 청구를 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얘가 와가지고 무슨 50만 원이에요. 지금 시세 40밖에 안 하는데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돼서는 판사님이 임대료를 다시 뭐 책정하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건물에서 나가라는 거잖아. 그죠? 건물에서 나가라. 그러면 뭐 당사자 지위, 난 누구고 나는 공매에 그래 낙찰 받아서 20년도 1월 16일에 낙찰 받아서 야 20년도 2월 20일 날 대금 납부 다 하고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왜 안 나가니?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는 왜 안 나가고 있니? 그래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빨리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소송을 넣었죠. 언제 넣었어요? 소송을 20년도 8월 13일. 시간 진짜 많이 줬잖아. 그죠? 잔금을 2월 20일 날 하고 지금 6개월을 준 거야. 그래도 믿었지, 이 사람. 합의서도 잘 이렇게 쓰고 하니까 믿었지. 저도 이렇게 막 당하잖아요. 6개월씩이나 막 당해. 자,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얘가 안 오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 이 판결문 갖고 뭘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거야. 아까 우리 인도명령 결정문 보셨죠? 그러니까 인도명령 결정문하고 판결문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제 판결문 갖고, 그 다음에 송달 증명원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집행 신청하면 돼. 그게 언제 났냐? 이거 봐봐요.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월 50만 원 그냥 확정돼 버리잖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가 어떤 미친놈이 여러분들한테 소송을 걸었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이런 미친놈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이렇게 그냥 여기 40만 원밖에 월세 못 받는데 제가 50만 원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 판사님이 그냥 얘가 안 오니까 그냥 50만 원 그냥 때려버리잖아. 저 아마 100만 원 했어도 100만 원 됐을걸요? 물론 이거 얘한테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또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다는 게 뭐냐면 이 돈 예를 들어서 10개월 넘게 걸렸잖아요. 그러면 한 10개월 돈만 해도 한 500돈이잖아요. 그럼 500돈을 이 사람 뭐 통장이든 아니면 일하고 있으면은 월급 있죠. 급여. 급여에도 압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이랑 나를 농락을 해? 뭐 이렇게 되게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냥 안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 신청을 언제 했냐면 보니까 10월 30일 날 판결 났는데 1월 13일 날 제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게 신청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납을 1월 13일 날 20만 원을 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20만 원. 20만 원을 내야 일단 문을 열고 그 문 앞에다가 이거 붙이고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강제로 문 따고 붙이고 가니까 이제 퇴근해서 오면 근데 깜짝 놀라지. 놀라겠죠. 아니 우리 집에 누가 갔다 간 거야 이거. 이렇게 여기 붙여져 있으니까. 근데 갔죠. 갔더니 이제 가서 그래도 초인종을 눌러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어떻게 해요? 걔가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거 받아 가더라고요. 문에 붙일 필요가 없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이사 가세요. 안 그러면 강제 집행 됩니다. 이걸 집행관이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사 갔어요? 이사 안 갔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돈 그때 냈잖아요. 예납비가 얼마 나왔었냐면 그때 14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온 거야. 그게 14평짜리인데 140만 원 나온 거야.
평당 10만 원 원래 그렇게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온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많이 나온 이유는 이제 강제집행이 시작되면서 보시면 알아요. 강제집행을 했는데 처음 집의 상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집안 이 살림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어요. 여기 어머니 사진. 이런 집 처음 보시죠? 이게 뭐였냐면요. 이게 침대였어요. 침대. 침대에 짐이 그날 저보고 쓰레기 봉투 좀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라 그냥 까만 비닐봉지 있잖아요. 까만 비닐봉지 그냥 여기다 담아주세요. 했지. 그랬더니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화장실에다가 화장실에 하나하나 쌓은 거거든요. 화장실 하나가 꽉 차버렸어.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 그리고 짐이 꽤 많이 나왔죠. 그날. 이거 쓰레기 쌓고 있는 중이고 강제 집행한다고 하면 막 그런 생각도 하시죠. 이삿짐 포장이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포장이사가 아니죠, 이거. 그냥 마대자루에 막 담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마대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막 차곡차곡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툭툭 집어 던져요. 그러면 안에 있는 살림살이가 나만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 다 그 집에서 나온 거고, 그럼 결국 이게 다 어디로 가요? 이게 다 창고로 가는데, 야, 그래도 창고 하나에 겨우 다 넣었어. 그때가 보니까 2021년도 2월 17일이네요. 그래서 이 장면이, 이 집행관분이, 자, 이제부터 강제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집행 있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채무자 문 열어줘. 이분은 열쇠 따시는 분 있죠? 열쇠 따시는 분이 이렇게 뒤에서 이제 허무하게 보는 거지. 왜냐면 띵동 했더니 문을 열어줬거든. 날라간 거죠, 일단 또.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밖에 나와 계세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안에 여기 인부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들어갔죠. 바로. 그때 인부들이 여기에 4분 계시죠? 안 보이는데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7, 8분 정도 오셨던 것 같아요. 14평 강제 집행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와요. 물론 이분들은 일당을 받아가지만, 그러니까 하루 일하지는 않아요. 이때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그거 안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하면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 소송비, 송달비, 뭐 이것저것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아까 140만 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끝이 아니다. 라고. 지금 쓰레기 더미들, 동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산 경매를 제가 언제 시작을 했냐면, 동산 경매를 강제 집행이 2월 달에 되고, 동산 경매를 빨리 좀 해주세요 했는데 언제 됐어요? 4월 달, 2달이나 또 지나서 됐어. 그리고 동산 경매 매각기일은 또 언제 잡혔냐? 원래는 4월 19일에 잡혔었는데, 그러니까 신청하고 19일에 잡혔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날, 제가 그냥 못 가는데요 했더니, 그럼 다음 기일 잡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월 19일에서 6월 2일로 또 늘어나.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 한 4개월 정도 또 창고 보관료가 또 발생하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쓰레기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폐기물 업체 또 불러가지고, 또 폐기물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강제 집행이 끝나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사비 좀 주는 게 좋겠어요? 지금 한번 이렇게 전 스토리를 딱 보니까 주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되게 복잡하고 돈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처음 당했잖아. 그리고 얘기만 들었잖아. 그렇죠. 누구는 좀 어렵대더라. 누구는 야 요즘에 인도명령 하면 금방 끝나. 그렇대더라. 그렇죠. 그 사람도 헷갈리잖아. 그때 가서 딱 뭐라고 얘기해줘요? 사장님 요거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한 달이면 끝나요. 그리고 비용도요. 평당 5만 원이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그죠? 하겠지. 자기도 모르잖아. 자기도 모르는 비용인데 경매 낙찰자 보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사람 전문가인가? 막 이런 생각 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제 집행까지 가면 시간, 비용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웬만하면 협의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는 뭐 재산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을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대로 못 해요. 그렇죠. 그 배당금에다가도 가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겠죠. 질문 있으세요? 점유자와 어느 정도 선에서 이사비를 협의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지. 강제 집행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이
들어가. 야, 너 300만 원 들어가니까 나 300 줘. 그럼 바로 나갈게. 근데 이 3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이. 모르죠. 근데 낙찰받은 사람이 딱 오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이 사람 전문가인가? 나보단 전문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장님 그거 150이면 강제 집행 다 끝나요. 그러면 협상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렇구나. 강제 집행하는데 150밖에 안 드는구나. 그러면 나의 이사비도 150 안쪽으로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 거기서 어떻게 200, 300 이렇게 부르겠냐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해도 150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강제 집행을 선택한다고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더 독한 사람은요, 평당 10,000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당 10,000원. 그거는 안 믿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걸 또 협상을 끌어내요. 평당 10,000원으로. 믿겠어요? 이게 누가 봐도 안 믿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협상을 끌어내더라고요. 평당 10,000원은 좀 그렇고, 평당 한 30,000원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평당 30,000원? 그냥 30평 아파트면 900,000원. 그러면, 900,000원? 모르는 사람은 900,000원 먹힐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인도명령 했던 거, 그 다음에 명도소송 했던 거 2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경매 사건이 월, 화, 수 3일 동안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다음 주 경매 사건 좀 분석하도록 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